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묵하던 청와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소장은 그건 검찰증 얘기고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반박했고요. 선거 개입 의혹 공소장 관련 입장 없었던 청와대가 지금 수주간 침묵 끝에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냈는데 그게 이거예요. 보세요. 기자. 아니 도대체 청와대 압수수색도 안 받고 공소장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입장도 안 밝히고 최강욱 공직기강 기소관은 왜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달라라고 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 핵심입니다. 핵심. 검찰이 관련자 기소한 건 기소한 거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공소장 주제를 사실로 전제하고 뭘 해야 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공소장은 그건 검찰 얘기고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인데 최종 변호사님 만약에 청와대와 관련이 없는 공소장과 관련돼서 기자가 질문을 했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름 아니라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주인공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총동원됐다라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장관이 김영주 의원님 누구보다 애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법무부가 아니라 문화부 수준의 행동이다라는 여권 내의 혹독한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수주간 침묵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이것뿐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을 땡땡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6천 명이라는 그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정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권한을 행사해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까지도 언급했는 그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청와대 그와 같은 그 교수님들의 그 성명에 대해서 입장 밝힌 지금 뭐 내가 이게 사실도 아니고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무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조국 장관이 제일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됐는데도 지금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서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가 됐지? 예.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경찰 그 어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위 해제를 할 것이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영을 세울 수 있을지 저는 우리나라의 기강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소장에 뭐가 나오는지 주장에 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사실이면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할 때는 공무원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수사와 재판의 경과를 보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이와 같이 검찰에 대해서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아니에요.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게 바로 사법권에 대한 무시가 아니냐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아니겠습니까? 이주혜 변호사님. 이게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는 보통 비서관 이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언론에서 말할 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왜 이 비서관급 이상의 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청와대의 고민은 저는 그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변인이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서실장 아니에요. 많은 여론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이건 엄청 폭발력이 있을 수 있어요. 화면이 계속 재생이 될 거고 예. 그러면은 총선을 앞두고 마치 정말 대통령께서 나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이제 폭발력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러니까 등장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이제 표 계산이고 또 하나는 과거의 정권의 경우에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정말 청와대가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왜 안 하고 있냐.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최근에 국민당 거기에 발견대에서 얘기했을 때 이 정권의 제일 문제는 정의, 공정의 기준까지 바꾸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전인수격해서 이런 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저는 선민의식이라고도 보이고 또 예. 하나는 우리는 무오류다. 이거는 루이 14세가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진국 국가고 그래서 나는 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오류가 없다. 저는 이 청와대가 보이는 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사찰 DNA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소되고 그럴 DNA를 안 갖고 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DNA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표계상과 아주 그러니까 선민의식, 모류라고 하는 아주 오만의 극치인 그런 사고가 혼합이 돼서 계속 지금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수도권 민심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아까 그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했단 말이 있잖아요. 기자가 왜 해명 안 하십니까?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보고 자막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얘기에 그냥 오류를 조금 짚어볼게요. 기자가 입장을 안 밝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그냥 의혹을 적어놓은 것뿐이다. 그 말은 저 기자가 저거 모르고 질문했다라는 답변이에요. 기자가 저거 몰라요? 국민들도 다 알아요. 저 공소장이 진짜 혐의가 아니라 진짜 범죄가 아니라 그게 그냥 이런저런 혐의에 의해서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 국민들도 아는데 저렇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입장을 밝혀달라 그랬죠. 언제 당신 그 죄를 왜 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거든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기자를 바보 만드는, 다시 말해 국민을 바보 만드는 것처럼 공소장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런 질문 왜 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알려달라는 거고 이게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안이에요. 기자가 질문하지 않아도 엄청난 파장을 예상을 해서 국민들에게 얼른 알려주는 게 저는 청와대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한 사안의 중대성, 민변이 이야기한 것처럼 중대성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당신들 죄인이니까 왜 죄 저질렀는지 설명해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공소장 내용이 있는데 입장을 밝혀주십사라는 거예요. 혹시 해석을 잘못하셔서 저런 답변을 하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기자의 질문을 해석해 드렸으니까요. 상당히 예리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국민으로서 참 고맙겠습니다. 예.